올해 뜨겁게 달궈졌던 주제이자 하반기 시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주제가 있습니다. 현대판 미국 금괴 유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현상은 미국에 실제로 금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더 나아가 현재 이 미국의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재정 적자 문제와 지정학적인 갈등 양상으로 인한 탈세가 현상들이 많은 국가들에게서 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결국 이 미국의 독립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주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비단 금뿐만 아니라 이 미국 연준 자체에 대한 문제와 이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자금의 이동이 커다란 판도를 그리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올해 초에 미국 포트녹스 금괴가 진짜 있냐 없냐 그게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미 상원 공화당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트럼프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미국 현재 금괴가 있냐, 자 이걸 조사하겠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이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결국 그냥 이거 괜찮고 바로 금리를 해야 돼, 이걸 연준을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조차도 다 엮여져 있다라고 바로 될 만큼 중대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포트녹스 금괴가 사실상 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이 금이 안에 텅스텐으로 채워진 금괴가 있거나 또는 이 순도가 미달되거나 이런 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실제 보고된 연방준비은행의 이 금고까지 포함했을 때 8,100톤이 사실상 다 없고 일부만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한다 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금괴가 없을 경우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는 추락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 이런 독립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게 미국 정부 쪽으로 힘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 대통령 권한으로 인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를 더 완화적으로 바꾸거나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펼치는데 제약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특히 미국 국가부채가 현재 36조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에 부채 한도 상향 5조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했죠. 이렇게 부채 한도가 늘어나고 더 많은 국가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높다 보니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도 현재 금리 높기 때문에 이거를 낮춰야 되고, 현재 장기채 발행 물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 현재 고금리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결국 이 과거 한 2에서 3%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받았던 게 현재 5%까지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 30년물을 현재 발행하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게 현재 부담스럽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금리를 컨트롤하려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만약 현재 이 포트녹스의 금괴가 사실상 없고 이게 조사되었을 때 미국 금이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서 보고가 되었다면은, 자 이거는 사실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악화되면서 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우리가 이걸 포트녹스 사건을 바라볼 때 금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런 배경을 바라본다라면은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만약 여기서 더 완화적으로 갈 경우에, 그러니까 즉 0.5%에서 약 2%대 사이에 금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포트녹스를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 사남으로 연준 의장을 조기 선출해갖고 뽑으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또한 이러한 배경 자체가 결국 우리 하반기 금과 은 및 모든 이런 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이런 흐름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미국 금괴 유출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번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전에도 나왔던 사건들이고, 그 전으로 더 이전으로 돌아봤을 때 원래 미국은 약 2만 톤가량의 금이 있었는데 1944년도 브레튼 우즈 회의 이후로 35달러로 금을 이제 고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달러를 많이 풀리게 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과 그리고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많은 국방비 지출이 발생되었고, 일본과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많이 내면서 금을 바꿔갔어요. 그래서 미국 금이 그 당시에 2만 톤이 넘었는데 최종적으로 1980년 됐을 때 8,000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해당 8,000톤이 현재까지 8,000톤이다라고 내려져 오는 건데,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이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게 되게 의문투성이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미국 중앙은행의 자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보다 과장돼서 보고가 됐다면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발생되고,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높게 올라간 측면에서 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거야 라고 생각한 국가들이 이제 금을 반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금 있는 거 다시 돌려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독일과 이탈리아를 합쳐서
현재 33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이 환수 압박을 받는 금에 대한 이 금액이고요. 그 외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3,352톤과 2,452톤의 공식 물량으로 봤을 때 세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 이런 해당 국가들에게서 미국이 실제 금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인지 미국의 재정조사 문제와 금의 신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반출하고 있더라, 이렇게 환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대마시 의원이 국내로 이제 금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독일은 총 금 공식 물량 중에서 3분의 1이 맨해튼에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현재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 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을 작동되게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속히 포트녹스와 연운에 있는 금을 전수조사해서 실제 순도가 995인지 그 이상이 맞는지 금을 체크하지 않으면 과거 1965년에서 80년대 발생되었던 금괴 탈출 러시가 핸드폰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앞장서갖고 우리 지금 미국에 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앞장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금 반환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14,000톤가량의 미국에 금이 해외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어요. 이게 현대판으로 발생이 될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미국의 공식적인 금 보유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 국가에 대한 이 신뢰, 이 지위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런 중앙은행 보유고에 이 금도 좋지만 이 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비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 이런 가치 저장이라고 한다면은 금, 은,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 국가와 이 탈세계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금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현재 비트코인이나 또는 금을 교차 선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금 같은 경우는 안전하면서 가치 저장인 우리가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플러스 이제 가치 저장의 용도로 현재 인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요,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이제 미국 쪽에서 전략적 자산 비축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이 없게 될 경우에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강등될 수 있지만, 그리고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럼에도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낮추고 기업들을 부양하고 기술을 성장시켜갖고 결국 몇 년 이후에 미국이 더 강해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 괜찮아. 일단은 우리 감세안 통과하고, 그래서 기업도 우리 성장하고 해외로부터 적자 보던 거 메꾸고 해갖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 위대하게 한번 부상해보자, 이런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앞으로 올라갈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원래 연준의 방향처럼 금리 동결 및 다시 인상 카드를 만질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카드는 이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도 우리 지금 금리 높지 않냐, 완화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압박해갖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당 시나리오 맞게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야 되는 현재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제 금이랑 은을 싸게 사고 이제 달러랑 엔화도 싸게 사오신 분들은 이제 뭐 주식시장을 조금씩 분배하는 방향, 그 주식시장도 비싼 거는 기피하고 좀 싼 건데 미래 성장성이 높은 거, 그런 걸 봐야겠죠. 그런 거 위주로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방향도 지금부터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분배가 현재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포트녹스에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겠다, 이게 법안이 1차적으로 통과되었고, 최종 승인이 될 경우에 1년 이내에 미국에 있는 금 보유량에 대해서 실적 분석 및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50년간의 모든 금 관련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 정말 큰 거고요. 그래서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의원에서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데, 통과될 경우에 6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포괄적인 감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이 진짜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결국 연준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고요. 트럼프가 연준을 계속 압박하는 걸 봐서는 포트녹스, 웨스트포인트, 뉴욕 연은 이게 금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조사를 했을 때 결국 이거를 실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건지는 가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올해 봤을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된 문건은 6만 건을 현재 공개했습니다. 아직 이 실질적인 음모론 제기가 해외에서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이 트럼프 자체는 이렇게 공개를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거의 수십 년 동안에 이거 왜 공개 안 했냐 이런 음모로 제기되었던 게 이거를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만약에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을 때 이게 없더라도 그냥 우리 있어라고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없는 부분은 저기 구석에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개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원래는 연준에 키가 있었는데 키가 지금 거의 트럼프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둔화는 되었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2%로. 그리고 실업률 자체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뭐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가 뭐 연착륙한다 또는 경착륙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는데 사실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니라 비행기가 오히려 더 높게 떠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행기가 떠버리는 일들은 트럼프가 현재 변수가 만들어갖고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와 고용시장 데이터 하반기 시장 결정할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감에도 결국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실제로 먹히는지 그거를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봐서는 경제 환경이 점점 제약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늦게 반영하고 있는 요인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경제 환경은 점점 제약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은행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하거나 또는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초에 또 인프라도 500조 이상 지원해주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이 많이 부양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존재하고요. 현재 결국 이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미국 자체가 성장이 바로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2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될 거라고 전망치 나와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민간 부분에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트럼프의 정책 또한 만약에 강한 완화로 가더라도 몇 개 분기 동안에 좋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긴축적으로 갈 경우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서 긴축을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시장이 하반기부터 강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불장이냐 폭락장이냐 이 여부는요 결국 현재 미국 금리 유출 사건을 비롯해서 미국 포토스의 금리가 진짜 있는지 이러한 조사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선출하고 파월 의장을 해임을 빠르게 할 경우에 대변화가 발생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최종 장기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끝까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금 같은 경우는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과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레인지를 형성하다가 한번 약세 전환되는 그런 장세도 더러 역사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과거 역사와 현재가 다른 점은 현재는 이렇게 인위적인 완화 개입을 하거나 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푼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본다면 순서가 변했을 뿐이지 결국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금도 500까지 간다 이런 방향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빠른 소식 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텔레그램 보시면 되겠고요. 제 첫 번째 책 금 슈퍼사이클 3.0을 보실 분들은 이 책을 네이버 포털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